자, 수특 작문의 적용 2강은 모둠학습 공간 설치에 관련된 건의문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글하고 약간 다른 점이 있어요. 건의문은 첫인사와 끝인사가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본문 내용은 이러이러한 것이 문제점이니까 이렇게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는 글이에요. 그래서 세 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빠른 진행을 위해서 진도 진행을 위해서 소주제를 미리 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은 당연히 모둠 학습 공간이죠. 모둠 학습 공간에 대한 그 설치를 건의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모둠 학습 공간에 어떤 공간이 좀 부족하거나 필요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건의하는 이 내용에서 뭡니까? 그 건의하는 배경 제시라든가, 배경 제시라든가, 플러스 내용을 그 전체적으로 쭉 보니까, 그 필요성이죠. 배경 제시,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바로 본문 들어갑니다. 첫 번째 문단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나오고 있네요. 자, 그래서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것은 건의문의 구조 첫 번째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짧은 인사는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건의문의 특징 또는 그 구조가 뭐다? 첫인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갖춰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건의문 특징 첫 번째, 첫인사가 있다. 교장 선생님에서 교장 선생님 바로 갈까요? 건의를 받는 사람이죠. 건의 대상입니다. 교장 선생님 역시 또 밑줄 쳐서 요거는 건의문을 올리는 건의 대상자라고 체크해 두면 되겠습니다. 이걸 누가 해결해 주고 또는 어떤 개선을 해 줘야 되는 그 건의를 건의를 받는 사람이죠. 건의 대상자고요. 그 다음에 학생회장 땡땡땡입니다. 구조 한번 봅니다. 학생회장 땡땡땡 요것도 밑줄 치고 이거는 말 그대로 진짜 건의라는 건의자죠. 이 건의문을 쓰는 건의문 작성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모둠 학습 공간의 설치를 건의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나타나네요. 모둠 학습 공간을 설치하는 건가요? 건의문의 핵심이죠. 설치를 건의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쭉 네모칸 들어갈까요? 쭉 네모칸 들어가서 이게 건의하는 내용의 핵심이죠. 건의 사항의 핵심 내용 또는 핵심 표현이라고 봐야 되겠죠. 건의 사항의 핵심 표현은 모둠 학습 공간을 설치해달라. 최근 우리 학교는 하는 부분으로 갈까요? 해서 건의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서 핵심 내용으로서 이게 바로 건의 목적을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건의사항의 핵심 내용으로서 1번 다시 풀어서 쓰면 건의하는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건의 핵심은 주제와 같은 내용이고 그 주제와 같은 내용은 목적을 밝힌 거죠. 최근 우리 학교는 학급수가 감소됨에 따라 유휴 교실이 발생하여 공간 재고화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자, 건의 목적이고 다섯 번째,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죠. 최근 우리 학교는 학급수가 감소인가요? 거기서부터 가로 들어갑시다. 학급수가 감소하는 그 내용부터 들어가서 학급수 감소, 유휴교실이 발생하여 유휴교실 밑줄 치고요. 유휴교실, 학생 수가 줄어서 쉬는 교실이 생겨요. 학급수가 감소, 학생 수 감소한 거죠. 유휴교실이 생겼다. 그 다음에 학교 공간 재구조화. 학교 공간 재구조화인가요? 밑줄 들어갈까요? 학교 공간 재구조화. 필요성입니다. 밑줄 쭉 치고. 재구조화. 밑줄 쭉 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까지 가로 닫습니다. 학생들에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것이 건의하게 된 배경이야. 건의 배경이 제시가 되고 있죠. 건의하게 된 배경 첫 번째로 봐야 됩니다. 더 있어요, 아직. 건의하게 된 배경 첫 번째. 학급수가 감소해서 유휴교실이 나타나서 재구조화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어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해서 6번째, 네, 설문조사인가요? 역시 밑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네, 의견 수렴, 네, 수단이고요. 이 의견 수렴 수단이자 이것이, 네, 건의하는 내용에, 네, 구체적인 근거 기능도 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근거 기능을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다음, 유휴교실을 활용하는 방안인가요? 유휴교실, 다시 한번, 네, 유휴교실 활용 방안도 또 따로 밑줄쳐야 되겠네요. 다닥다닥 붙어 있네. 그래서, 네, 유휴교실, 네, 활용 방안, 네, 요것도 밑줄 쭉 들어갑니다. 다닥다닥 붙어서 분석하게 되겠네요. 활용 방안이 바로 이게 설문조사의 목적입니다. 요건요. 그래서, 네, 설문조사를 하게 되는, 네, 그 목적. 유휴교실 활용 방안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모든 학습 공간을 설치해달라는 걸로 한 게 아니라. 그래서, 네, 설문조사의 목적이고, 유휴교실을 학생들이 모여 학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성하여 모든 학습 공간을 설치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확인이 되죠.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밑줄. 학생들의 의견이죠. 네,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라고 해서 건의하게 된 배경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이 건의하게 된 어떤 그 뒷받침 배경. 그죠? 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8번째는 건의 배경, 첫 번째 재구조화 뭐 있습니다. 요거에다가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네, 건의하게 된 배경으로도 볼 수 있는 내용이네요. 네, 건의 배경 넘버 2라고 정리할 수가 있고요. 다음 계속해서 설문조사 결과는 추가 자료인가요? 네, 추가 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네, 추가 자료네요. 네, 추가 자료. 네, 밑줄치고요. 자, 추가 자료라고 하는 것은, 네, 설문조사 내용인데 그 추가 자료가 역시 자신의 건의를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추가 자료는 건의 사항이죠. 건의 사항을 뒷받침하는 기능을 한다. 네, 설문조사 결과가 이게 제일 많았다. 모든 학습 공간을 설치해달라는 의견이 많았다는 것에 대한 어떤 내용이겠죠. 현재 학교에서는 다양한 수행평가가 진행 중이고 프로젝트 수업 비중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의견을 나누며 모든 과제를 할 수 있는 모든 학습 공간은 매우 부족. 그죠? 그래서 프로젝트 수업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서 10번째는 프로젝트 수업 등의 프로젝트 수업인가요? 네. 수업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모여서 하는 프로젝트 수업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밑줄칩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요것과 같이 묶일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런데 모든 학습 공간은 굉장히 부족하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요거 건의하게 된 배경, 네, 건의하게 된 배경, 네, 세 번째 내용이 되고요. 바로 또 다닥다닥 이어서 뭐가 있습니까? 11번째. 네, 모든 학습 공간은 매우 부족해요. 모든 학습 공간은 매우 부족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 부족 세모 들어갈까요? 모든 학습 공간이 매우 부족하다는 건 문제 상황을 제시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건의 내용과 관련된 문제 상황을 제시. 부족해서. 그러니까 이게 타당성을 높이는 거겠죠. 저는 수행평가가 한창인데 1학년 때 이러한 공간의 문제로 인해 모든 과제에 대한 부담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자, 1학년 때라고 하는 부분인가요? 네, 12번째. 자, 1학년 때라고 하는 내용은,
글쓴이의 어떤 경험을 제시하고 있죠. 구체적인 자신의 경험을 제시해서 설득력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의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건의의 어떤 필요성을 강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나? 1학년 때에서 수행평가에 부담을 느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과제에 대한 부담이네요. 그래서 1학년 때 모든 과제에 대해서 부담을 느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것도 역시 문제점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모든 학습 공간이 부족한 것에 대한 어떤 문제 상황을 역시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네요. 예, 부족하다. 그래서 내가 부담을 느꼈다.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설치의 당위성을, 설치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문제점을 제시하는 거죠.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문단 마무리가 됐고요. 네, 첫 번째 문단 마무리가 됐고, 다음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갑시다. 이 문단. 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모든 학습 공간의 설치를 건의드립니다. 모든 학습 공간 설치 건의인가요? 학습 공간, 설치를 건의드립니다. 쭉 밑줄 들어가고요. 쭉 밑줄 들어가서, 앞부분에서 얘기했었던, 건의하는 그 내용을 다시 언급하고 있죠. 다시 언급을 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거죠. 다시 강조하거나 또는, 모든 학습 공간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글쓰기를 하고 있다. 모든 학습 공간의 설치는 유휴교실의 공간 활용에 대한 아이디어이기도 하지만 현재 당면한 학생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부분, 모든 학습 공간의 설치를 통해서 두 가지 상황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모든 학습 공간을 설치함으로써 여기 2번으로 와서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두 가지 문제점이 뭡니까? 바로 유휴교실 공간 활용에 대한 아이디어. 그래서 두 가지가 뭐다? 유휴교실, 놀고 있는 교실, 그렇죠? 유휴교실 활용, 앞에서 언급한 겁니다.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아이디어이기도 하지만 당면 학생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안인가요? 학생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안이다. 이 두 가지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한다. 효과죠. 두 가지의 이 문제점 해결은 두 가지의 효과가 있다. 효과라고 정리해 줄 수도 있죠. 두 가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모든 학습 공간의 구성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건의드리자면, 구체적인 건의죠. 그래서 세 번째는, 구체적인, 건의입니다. 그래서 요게 소주제예요. 모든 학습 공간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건의가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구체적인 요구사항이죠. 그 다음에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얘기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건의. 어떤 건지 한번 좀 살펴볼까요? 구체적인 건의. 차례차례 좀 정리해 봐야 되겠네요. 모든 별 책상 및 의자를 배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별, 책상 및 의자 배치, 모든 별입니다. 배치. 구체적인 건의사항에 해당이 되는 거죠. 구체적인 건의사항에 대해서 첫 번째, 모든 별 책상 및 의자 배치. 다음에 학습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복사기 설치. 밑줄 치고 2번 들어갑니다. 복사기 설치. 구체적인 건의 내용 두 번째가 바로 복사기 설치. 구체적인 건의사항 두 번째입니다. 다음 세 번째가 만약
모든 학습 공간에 복사기가 설치된 학생에서도 홍보 문구를 활용한 캠페인 활동을 벌여 공유 물품인 복사기를 소중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문구와 캠페인이라고 되어 있네요. 요거 좀 따로 구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네 번째는 구체적인 건의가 아니라 거기 하겠습니다. 스스로 정리정돈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모든 학습 공간이 공간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그 내용들인데 차례차례 이것도 적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책상 의자 배치하자, 복사기를 설치하자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홍보 문구를 활용해서 홍보 문구 플러스 거기 옆에 보니까 캠페인이죠. 캠페인 활동을 통해서 그죠? 캠페인 활동을 통해서 뭐를 한다? 학생들이 공유 물품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거죠. 공유 물품인 복사기를 소중히 사용한다. 공유 물품. 복사기는 덤이에요, 사실은요. 복사기를 소중히 사용하는 건가요? 소중히 사용한다. 공유 물품을 소중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할게요. 홍보 문구와 캠페인의 목적이겠죠. 그래서 캠페인의 목적 또는 그 결과, 목적과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유 물품을 소중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모든 공간 이용할 때 거기죠.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죠? 학생들이 스스로 정리정돈이요. 그래서 스스로 정리정돈인가요? 학생들이 정리정돈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죠? 이 모든 것이 바로 뭡니까? 이 모든 것, 이 홍보 문구 캠페인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그 모든 학습 공간이 목적에 맞게 활용한다는 내용이죠. 목적에 맞게 활용한다라는 점은 또 물결 밑줄 들어가야 되겠네요. 이것이 홍보 캠페인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목적에 맞게 활용을 한다, 소중히 사용한다, 정리정돈한다인데 목적에 맞게 사용한다는 이 내용이 홍보 캠페인의 주요 목적이 되는 거죠. 홍보 캠페인의 주요 목적은 목적에 맞게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홍보하겠습니다. 됐나요? 그럼 여기 전체적으로 이 구체적인 건의 내용에서 이것도 있지만 이 홍보 문구와 캠페인에서는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 결국은 문제점을 방지하는 기능도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점을 미리 예방한다,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서 문제점인데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목적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이 두 가지가 공유물품 소중히 사용하지 않는 것, 정리정돈 안 하는 것, 또는 방해가 되는 것, 그것이 예상되는 문제점이죠.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내용도 좀 갖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해결할 이 목적이 있어서 여기 전체 이 3번과 4번에서 언급된 내용이, 그죠? 특히 이 4번에서 언급된 내용이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이 내용이 결국 설득력도 높아지게 됩니다. 설득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의 핵심 내용은요, 모든 학습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이겠죠. 구체적인 건의사항과 그 다음에 예상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구체적 건의사항 및 플러스 예상되는 문제점을 방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예상되는 문제점을 방지하는 방안이 뭐다? 홍보 문구를 만들고 캠페인을 벌려서 문제점을 차단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설득력을 높이는 효과가 된다.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문단으로 갑니다. 마지막 3문단.
건의 내용이 받아들여진다면 수행평가나 프로젝트 발표 준비 등을 위한 모임을 학교에서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어 학생들의 학습 효율이 상승. 자, 학습 효율 상승 밑줄 칠까요? 학생들의 학습 효율 상승 밑줄 치고 예상되는 효과겠죠. 그래서 긍정적 예상 효과. 네, 긍정적 예상 효과 또는 기대 효과입니다. 긍정적으로 예상되는 효과 첫 번째가 학습 효율이 상승이 되고요. 또한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하는 학습 문화가 형성되어 학교의 면학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 그래서 네, 자기주도적 공부인가요? 자기주도적 공부. 요걸 좀 연쇄적으로 갑시다. 자, 이것이 학생들에게 학습 문화가 형성인가요? 네, 학습 문화 형성 쭉 밑줄 쳐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건요. 학습 문화가 형성이 돼서 과정적으로 봤을 때 결국 최종적으로 뭐다? 면학 분위기. 네, 면학 분위기를 형성한다. 면학 분위기 형성인데 어느 걸 하나 골라도 뭐 다 비슷비슷한 얘기인데 학습 문화가 형성이 된다. 또는 면학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한다. 다 괜찮은 말들입니다. 이것이 긍정적 예상 효과 두 번째가 되는 거죠. 요것이 긍정적으로 그 모든 학습 공간을 설치하면 긍정적인 네, 예상 효과 넘버 2가 된다라는 점. 긍정적 예상 효과 넘버 2. 이러한 학습 문화의 형성과 면학 분위기 조성은 우리 세모세모고의 위상을 높여주고, 아이고 더 있었네요. 요 위를 활용할까요? 네, 위상을 높여준다. 높여주고 해서 위상을 높여주고 하는 부분인가요? 네, 거기를 밑줄 들어. 우리 학교에 진학할 것을 고려하는 중학생들에게 홍보 효과, 위상 높여 플러스 홍보 효과죠. 네, 홍보 효과가 네, 긍정적인 예상 효과죠. 네. 긍정적인 예상 효과, 네, 긍정적인 예상 효과, 네, 넘버 3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위상을 높여서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지금 요 세 번째 문단이라든가 요 마지막, 네, 두 번째 문단부터 세 번째 문단에 걸친 내용은요, 굉장히 설득력을 높이고 있어요. 세모고 학생들의 가장 필요로 하는 공간이 무엇일까요? 네, 질문 형식이죠. 그 다음에 바로 학생들이 함께 모여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질문과 대답 방식이 있네요. 그래서 세 번째 문단. 네, 세 번째 문단. 저쪽으로 좀 넘어갈까요? 네, 저쪽으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네, 1문단 말고 네, 세 번째 문단의 마무리 내용을 여기에다 또 쓸게요. 마지막 부분에서 건의문에서 질문과 대답 형식이 있네요. 네 번째죠. 4번인가요? 네. 자문자답이라고 얘기할까요? 네.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하는 네, 자문자답 형식 또는 질문과 대답 형식입니다. 자문자답 형식을 통해서 네, 학습 공간의 어떤 필요성을 좀 더 강조하고 있다라는 점. 모든 학습 공간의 어떤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바쁘신 와중에도 저의 건의문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마무리 뭐가 있다? 건의문의 특징이죠. 네, 건의문의 특징 감사합니다까지 해서 특징 크게 두 번째가 뭐다? 네, 끝인사가 있다라는 내용이죠. 끝인사가 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건의문은 문제점에 대해서 네, 해결해달라고 건의를 타당하게 근거를 제시하면서 설득을 하는 글입니다. 네, 이렇게 알아두고 EBS 창문 2강 마무리하겠습니다.